멈춰야 할 곳이 아닌데 가마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니, 가마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전하의 몸속에 쌓인 보이지 않는 독, 습이 전하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왕, 그리고 3년을 묵힌 진피귤 껍질 한 조각. 과연 수락관 나인 장현은 이 안개를 걷어내고 전하의 가벼운 걸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몸의 무게를 비우고 마음의 길을 여는 조선 왕실의 비밀, 경신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전하의 가마가 중전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더는 나아가질 못했지요. 가마꾼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앉으신 분이 너무도 힘드신 것을. 허허, 숨이 차다. 가마문이 열리고 전하께서 천천히 발을 내리셨습니다. 발끝이 땅에 닿자마자 무릎이 먼저 흔들렸고 내관이 얼른 달려가 팔을 받쳤습니다. 전하께선 손을 내저으셨지만 그 손마저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부쩍 불어나셨습니다. 어이가 몇 차례 수라를 줄이시라 여쭈었지만 국정이 고된 날이면 수라상 앞에서 위안을 찾으셨습니다. 달고 기름진 것들이 상을 가득 채웠고 궁 안에서 거니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장현이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락관 막내 나인이었지만 눈썰미만큼은 어디에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발등이 미묘하게 부어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지 않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전하의 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옆에 서 있던 태준이 낮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이라 불렸지만 늘 조용하고 묵직했습니다. 말보다 눈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습이 찼다. 그 한마디가 궁궐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사람을 제일 먼저 주저앉히는 기운이지요.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장현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거친 궁궐에서 흔들리지 않는 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썩는 법이지요. 사람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습이 쌓이면 살이 되고 부종이 되고 숨이 막히는 병이 됩니다. 장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전하의 발등이 눌리면 자국이 남더이다. 손가락 끝도 늘 부어 계시고요. 그것도 습 때문이겠지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물이 제자리를 잃고 살 속에 고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안개가 몸 안에 낀 것과 같으니 그 안개를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다. 수락 안에 기름진 것을 줄이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줄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이미 고인 것을 빼야 한다. 길을 열어 흐르게 해야지. 그 말에 장현의 눈이 살짝 빛났습니다. 무언가 스치듯 떠오른 것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의원님 혹시 의인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태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율무다.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없이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현은 그것이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수락관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점심 수라가 올라간 뒤 나인들은 잠깐 자리를 비웠고 장현 혼자 남아 뒤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어이가 수락관에 직접 오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나인들이 보았다면 쑥덕였을 것입니다. 오늘 율무를 손질할 생각이었습니까? 장현이 항아리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고운 빛에 율무가 가득했습니다. 같이 해도 되겠느냐? 태준이 소매를 거두며 물 옆에 앉았습니다.
장현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이가 나인과 나란히 율무를 씻겠다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묘하게 기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율무를 물에 담갔습니다. 흙먼지가 떠오르고 율무는 씻길수록 맑은 빛을 띠었습니다. 전하께서 예전에도 율무를 드신 적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 세종대왕께서 비만으로 고생하시던 때였지. 수라간에서 율무차를 올렸다는 기록이 의서에 남아있다. 장현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길이 보이겠군요. 태주는 장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물음이 있었고 그 안에 믿음도 있었습니다. 장현은 그 시선을 오래 받지 못하고 율무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수락간의 물소리와 율무 씻기는 소리만 고요히 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랑방 같은 오후였습니다. 율무를 다 씻고 나자 태준이 보자기 하나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납작하게 말린 귤껍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것인지 빛깔이 붉은 듯 갈색이었고 가장자리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장현이 그것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피 묵은 귤껍질이군요. 3년을 묵혔다. 묵을수록 약이 된다는 것 알고 있느냐? 들은 적 있습니다. 막힌 길을 풀어준다 하셨지요. 장현이 조심스레 껍질 조각 하나를 손으로 비볐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오래된 것만이 낼 수 있는 깊은 향이었습니다. 습이 오래되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몸 안의 지방도 꼼짝을 않지. 진피는 그 막힌 길을 열어준다. 향이 먼저 길을 내고 약 기운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 장현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손을 뻗었습니다. 진피를 더 잘게 부수려 했는데 그 순간 태준의 손과 스쳤습니다. 둘 다 멈추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장현은 모른 척 고개를 숙이며 진피를 집었습니다. 전하의 몸 안 난개를 걷어내려면 향이 먼저 길을 열어야겠군요. 태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법 어이답게 말한다. 장현의 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진피향이 더 짙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율무를 먼저 손질했습니다. 물기를 털어낸 뒤 가마솥 옆 작은 철판에 올려 은근한 불로 볶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다가 이윽고 톡, 톡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고소한 향이 수락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향이 나면 딱 알맞게 볶아진 것입니다. 장현이 나무 주걱으로 살살 저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그 옆에서 진피를 잘게 부수었습니다. 귤향과 율무향이 섞이자 묘하게 어울리는 냄새가 났습니다. 각각으론 낯선 향인데 합쳐지니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닮은 데가 있네요. 율무와 진피. 어떤 점이?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함께하면 서로의 약 기운을 끌어올린다는 점이요. 태준이 멈추지 않고 진피를 부수면서도 눈은 장현 쪽을 향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을 붓고 두 재료를 함께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솥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전하의 답답한 숨결처럼 보였습니다. 그 김을 바라보며 장현이 속삭였습니다. 전하, 몸 안의 고인 습기가 기운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안개를 걷어내야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십니다. 마치 전하께 직접 고하듯 말하는 장현을 태준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붙이자 경신차, 그래. 몸을 가볍게 하는 차. 두 사람이 나란히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는 소리, 기모르는 소리. 수락간이 그 어느 날보다 따뜻했습니다. 찻잔에 경신차를 담았습니다. 빛깔은 연한 황금빛이었습니다. 율무의 고소함과
진피에 은은한 귤 향이 어우러져 찻잔을 들기도 전에 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전하께선 찻잔을 받아 드시고는 잠시 향을 맡으셨습니다. 속이 따뜻하구나. 첫 모금에 눈이 조금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았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끝에 살짝 귤향이 맴도는 편안한 맛이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술화 전에 한 잔씩 올리겠사옵니다. 억지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천천히 해야 합니다.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전하의 발부기가 조금 가라앉았다는 정갈이 왔습니다. 장현은 혼자 수락관 구석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이튿날은 숨이 덜 찼다 하셨습니다. 사흘째엔 아침 산책을 해보겠다 하셨다는 말이 내관을 통해 수락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태준이 수락관 문가에 기대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장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장현은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것이 꽤 묵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히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전하의 가마가 더 이상 중전전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마에서 내리시기도 전에 발걸음이 먼저 빨라지셨습니다. 내관들이 뒤를 쫓아가느라 바빴습니다. 궁 안에 조용한 웃음이 돌았습니다. 몸이 한결 가볍다. 전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라도 조금 담백해졌고 아침마다 작은 마당을 한 바퀴 도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경신차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올려졌습니다. 습이 빠지니 얼굴빛도 맑아지셨습니다. 태준이 진맥을 마치고 나와 수락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장현이 다음날 올릴 율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맥이 전보다 고르게 뛰는군요. 율무덕입니다. 그리고 진피덕이지요. 그 둘을 짝지을 생각을 한 것은 내가 먼저였다. 장현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향이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태준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장현이 모른 척 율무를 골랐습니다. 사람 몸도 마음도 고이면 무거워지는 법이군요. 장현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니 흘려보내야 한다. 태준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묵은 진피향 같은 잔잔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락관 마루였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파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장현은 남은 찻잎을 정리하다가 태준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일이 있어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의원님, 왜? 사람 마음에도 습이 찰 수 있을까요? 태준이 장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잎을 정리하는 손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마루에 달빛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말 못한 마음이 오래 고이면 그것도 습이 된다. 무겁고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것이다. 그럼 어찌 빼야 합니까? 율무처럼? 진피처럼? 예. 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조금 더 내려앉는 동안이었습니다. 마음의 습은 말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의원 앞에서 아프다 해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말해야 비워진다. 장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원님 옆에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수락관에 고요히 울렸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러하다. 마루 위로 달빛이 더 환해졌습니다.
율무처럼 고소하고 진피처럼 은은하고 경신차처럼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고였던 것이 드디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서도 아주 조용히 다음 해에도 약보다 먼저 식지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숨이 차고 안 먹어도 살이 찌고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인수령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모여 더 많은 분께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